안녕하세요.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의 소화기내과 박지혜입니다. 이렇게 세브란스 IBD 센터 온라인 건강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장관 초음파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장 점막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직장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즉 항문에서 가까운 부분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혈변, 설사, 점액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에 비해서 더 깊은 궤양을 형성하는 질환입니다. 즉 정막부터 장막까지 깊은 염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국한된 염증인 반면에 크론병은 식도에서 직장까지 윗장관 어디에든 비연속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크론병은 깊은 염증에 의한 복통, 영양 흡수가 덜 되어서 체중 감소, 설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일시적으로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질환 모두 10대부터 80대까지 고른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크론병은 10대와 20대, 30대 젊은 연령층부터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령까지 전 연령층에 걸쳐서 추적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크론병에 비해서 발생 연령은 더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전 연령에 골고루 분포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질환 모두 추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다양한 치료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미노살리실산,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게도 됩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환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랜 유병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짐도 지게 됩니다. 또한 두 질환 모두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질환은 공통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겠고 적절한 치료 목표를 설정하여서 규칙적인 투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치료 목표는 어디일까요? 이전에는 증상을 호전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 외래로 방문을 하시면 배가 아픈지, 배변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혈변은 있는지, 전신 상태는 어떤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혈액 검사, 분변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혈액의 수치를 통해서 빈혈이 호전되는지, ESR, CRP로 대변되는 혈액 검사 염증 수치가 호전되는지, 대변 검사를 통해서 피칼 칼프로텍틴 레벨 검사를 통해 염증이 호전되는지 이런 검사 수치들을 호전되는 것도 치료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시경 검사, 그를 통한 조직 검사의 염증 소견,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의 염증 소견이 호전되는 것도 치료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스트라이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증상과 혈액 검사만 단기적으로 호전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분변 검사, 내시경 검사까지도 완전히 관해를 유도하는 것이 치료 목표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증상과 혈액 검사를 호전시키고 중기적으로는 분변 검사, 장기적으로는 내시경 검사까지 호전되도록 하는 것이 염증성 장질환 추적 검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은 공식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크론병의 경우는
장막 끝까지 염증이 다 호전되는 트랜스뮬라 힐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궤양성 대장염은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적으로도 관해를 유도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제시될 그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나 조직 검사, 영상 검사는 증상이나 혈액 검사, 분변 검사보다는 받기가 어려운 검사입니다. 따라서 매번 증상이나 혈액이나 대변 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외래에 올 때마다 내시경 검사나 CT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밀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환자의 항문을 통해서 스코프를 진입을 하여서 대장을 전체를 관찰을 하게 되고 소장의 초입부까지 관찰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직접 눈으로 대장 점막 염증 상태를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또한 바로 조직 검사가 가능하면서 대장암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영제나 방사선 노출이 없는 검사라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을 비워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변을 다 비우기 위해서는 장 청소를 해야 되겠고, 또한 금식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될 경우엔 수면에 따른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 수면 전과 후의 회복 시간까지 생각하면 검사 시간이 꽤 긴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은 관찰할 수 있지만 소장 관찰은 불가능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는 드물지만 합병증을 뒤따르게 할 수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과 자기 공명 영상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이제 환자의 몸을 CT나 MRI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회색깔 음영으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맨 처음 사진의 경우는 하얗게 염증이 생긴 부위를 볼 수 있는 사진이고, 두 번째는 협착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사진이 되겠으며, 세 번째는 누공을 볼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상 검사의 장점은 대장 내시경과는 다르게 소장에 관찰 가능하다는 데에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단면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복강 안쪽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겠습니다. 또한 수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안전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금식이 필요하겠고 방사선 조영제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MR 엔테로그래피는 촬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역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이런 검사들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검사지만 이제 새로이 소개해드릴 장관 초음파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초음파 검사는 이렇게 생긴 프로브를 가지고 복부에 이렇게 프로브를 대어서 진행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환자의 복부에 젤리를 묻히고 프로브를 갖다 대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침습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CT나 MRI처럼 조영제나 방사선 노출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 대장 내시경처럼 장 정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식이 필요가 없는 검사이고, 의사가 직접 환자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병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농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적 시술도 가능한 검사입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은 대장만 관찰할 수 있었지만 장관 초음파 검사는 소장과 대장 모두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 초음파 검사는 CT, MRI, 내시경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술자 의존적인 검사라는 것이 단점이겠고, 환자의 장내 가스, 수술 여부, 환자의 습관에 의한 관찰에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장관 초음파를 하게 되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장층이 구별이 뚜렷하지가 않고 장의 두께가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 내에 혈액이 증가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합병증이 생겨 있는 환자의 경우는 장관이 좁아져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 장내 누공이 발생하는 것도 초음파 검사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과 장 옆에 농양이 있는 경우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관 초음파 검사는 이득이 꽤 큰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관 초음파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과 세계적으로는 염증성 장질환의 추적 검사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염증성 장질환은 보통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침범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CT나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장 내시경 CT, MRI로 첫 진단 시에 평가를 한 다음에 국소적인 부분을 장관 초음파로 관찰할 수 있을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관 초음파를 통해서 병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적 장관 초음파를 할 수가 있겠고, 호전 시 치료를 유지하고 악화시는 치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도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초검사 장관 초음파에서 병변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 경우에는 기존 방법인 대장 내시경 검사, CT, MRI로 추적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 있어서 장관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 초음파 검사는 비침습적인 안전한 검사이고 실시간으로 환자와 의사가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큰 부작용이 없고 준비 과정이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자주 추적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식적인 추적 방법들에 더해서 적절한 장관 초음파 추적을 결합한다면 앞으로 염증성 장질환 치료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